어쨌든 지금 2%짜리 지지율을 갖고 있는 정당이긴 하나 선거제도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아직도 지금 결론을 못 내고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 뭐 권역별 병립형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본질은 병립형 아니겠습니까? 네. 만약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 뭐 내일 모레 31일 날 기자회견 때 요거 얘기할 것 같아요. 병립형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정의당은 어떻게? 아니 그 당내 의견이 팽팽해가지고 곧 의원총회로 결론 내릴 거라는 얘기를 내가 12월 초부터 들은 것 같은데. 의총은 계속 하고 있어요. 결론은 안 나요. 네. 그리고 내일 모레 또 시민사회 쪽에서 민주당 쳐들어가서 이재명 대표 만난다는 소리도 들리고. 자 이렇게 보는데 이제는 결론 내린다 그런가 콩으로 매줄 쓴다 그래도 안 믿어요. 네. 항상 그걸로 지금 2달 가까이 얘기를 해왔는데 네. 무슨 결정장애에 빠졌는지 그래. 네. 그러는데 네. 이걸 한번 보세요. 난 지금 민주당 이렇게 논의되는 거 보면 내부 네. 의견이 팽팽하다 그러는데 이분들이 지난 대선 패배 교훈을 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그 원래 촛불로 이 문재인 정부가 출발할 때 네. 국민 80%의 지지와 어떤 그 지방 권력 국회의원까지 싹 몰아주면서 할 때 처음에는 이 촛불 연대가 탄핵 연대였는데 탄핵 연대가 그 다음에 이제 그 개혁 입법 연대로 네. 바뀌고 또 개헌으로 바뀌고 이렇게 하는 족족 다 깨지고 실패하다가 네. 마지막 위성정당 창당 때 드디어 이 다수파 연합의 마지막 그 연대가 깨진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계속 축소지향형 정당으로 바뀌어서 이게 대선 때 왔을 때는 또 자체 약속 위반이 뭐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같은 거. 네. 이런 거 이제 원칙 어긴 거. 이런 거 나중에 다 반성문 씁니다. 선거 지고 나가죠. 그런데 그때가 이제 대선에 이 빨간불이 켜졌을 때가. 네. 그때만 해도 저기 마지막 기회는 있었어요. 네. 그런데 깨끗이 그 부산시장, 서울시장, 뭐 충남지사 해가지고 원칙 지키겠다 그러고 약속한 거 지키겠다 그러는데 당내 투표를 통해서 뒤집고. 그 전에 이제 위성정당이 있고. 아니, 이런 과정을 빼놓고 대선 패배를 설명할 수 있나요? 난 한국 사회에서 촛불연대 당시에 그 우리 다수파 연합, 국민 80%의 연합은 네. 앞으로 보수가 10년은 집권 못하게 할 어떤 그 새로운 어떤 민주공화국의 토대이자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야 될 새로운 공화국의 전망을 여는 어떤 다수파 연합이고 이런 연합은 미국의 뉴딜 연합에 비견되는 하나의 어떤 미국의 민주당이 60년을 먹고 산 게 네. 루즈벨트 대통령이 만든 네. 뉴딜 연합 그 저기 저 사회적 약자와 유색인종 노동자들의 연합이었거든요. 이걸로 민주당이 60년 집권했다. 요즘 그게 깨지면서 저 비리비리해진 겁니다. 그것에 비견되는 한국의 최초의 다수파 연합이 형성이 돼서 이 연합 정치가 네. 미래의 어떤 그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어떤 대안적 사회 전망이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공화국이라고 믿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차례대로 작살났어요. 네. 그럴 때 민주당이 급기야는 이제 대선에서 지고 대선에서 진고 나서 그 다음 달에 국회 본청 앞에서 거기 초재선 의원들 어떨 때는 근 70명이 농성을 했어요. 정치개혁하자고. 네. 이거 약속을 안 지키고 와서 무리가 계속 있는 거죠. 그러면은 네. 이게 그동안 지난 5년간 이 준비 안 된 정권이 등장해가지고 무도한 역사의 태행을 불러일으키게 됐던 이 과정인데 네. 이런 부분을 지난 4년간 그렇게 많은 성찰에 반성문에 이렇게 하고도 이제 와서 표 계산이다? 자리 계산이다? 저기 일당이 안 되면 어쩐다? 아니 제가 2020년에도 그 위성정당 창당한다 그럴 때 하도 가슴이 아파서 그 민주당 아는 친구한테 얘기해 준 게 네. 니들 이러면 다음 대선이 위험해진다. 왜 이렇게 시야가 근시안적이냐. 네.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렇게 퇴행을 하면은 이제 다음 대선은 없다. 네. 우리 분열된 야권을 통합할 수 있는 게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김건희 특검이고 네. 두 번째는 정치개혁이다. 이런 거를 빼놓고 야권의 공조를 설명할 수가 없고 그 연합을 설명할 수가 없는데 여기서 이게 깨지면은 네.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다음 대선을 분열된 치로 선거를 치른다는 것이 예. 기정사실화되는 거예요. 여기서 쌓이는 감정적 앙금은 절대 씻지 못해요. 정의당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연합신당 쪽도 그럴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런 비록 탈당을 했다 뭐 비명이다 뭐 이러고 뭐 당내 패권을 비판했다 그러면 그 정도로 끝내야지. 그렇게 해서 이제 그쪽에서 연합을 만들고 그러면은 네. 이제 길게 보면 지금은 지는 것 같아도 끝내 이기는 길은 네. 이렇게 우리가 의견이 다른 정파와 정당들이 있고 하는데 민주당이 네. 그때 조금 더 어떤 포용적이고 대승적인 리더십을 그래도 발휘한다는 이런 어떤 그 자기 중심성이 있어야 다음 대선을 치르는데 네. 지금 병립형 회기 얘기는 뭐냐 하면은 2020년 위성정당 창당보다 더 퇴행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퇴행적인 사실상 촛불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촛불 이게- 이전의 병립형이었으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다음 대선 포기하겠다는 소리입니다. 민주당 다음 대선 포기하겠다는 소리다. 그 소리예요. 네. 우리가 한두 번 겪었습니까? 지금 이게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내려오던 노무현 대통령 거쳐서 네. 지금까지 내려오던 20년의 여정이자 네. 이 한국의 어떤 새로운 그 공화국을 만드는 첫 출발이 정치개혁인데 이걸 통해 미래로 가는 건데 이 모든 논리를 뒤집는 거는 국민의힘 그럼 몇 석 반사 이의가 없는다.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거 하나밖에. 그렇게 하면은 국민의힘한테 일당을 내줄지도 모른다라는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민주당 분들 제가 이제 민주당 쪽 취재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과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론조사 데이터 사항을 보면 5년 전에는 그 정의당에 대한 호감도도 높고 연대할 만한 그 파트너가 됐다. 근데 지금 어디랑 연대하라는 거냐, 어디랑 연합하라는 거냐, 그런 제 세력들이 없다. 그러므로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151석을 하는 게 중요하다. 아니, 그러면 정의당하고 같이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정의당이 여론도 좋고 호감도도 좋은데 그렇게 하루아침에 배신을 하는데 하물며 지금 와서는 뭐하러 우리가 협력을 하냐 이 소리라는 얘기인데 네. 아니 이게 어디 네. 정의당 하나 살리자고 하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 얘기가? 네. 파트너가 없다는 거는 시민사회와 어떤 정당들의 자율성을 믿고 그걸 신뢰하고 길을 열어주고 품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해먹어야 되겠다. 이거는 말입니다. 네. 이런 식의 어떤 야권의 분열상을 안고 다음 대선을 준비한다는 건 저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다음 대선에 가가지고 뭐 정의당은 이제 그 지지율 바닥이니 안 되고 진보당은 색깔이 이상해서 안 되고 네. 녹색당은 왜 동성애 찬성했다고 안 되고. 자, 그러고 그러면 뭐 다 빼고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이유도 다양해. 그래가지고 시민사회는 조정력이 없어 안 되고. 이 얘기 아니야? 이 얘기잖아.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병립형으로 결정하면 대통령 못 돼요? 아니 저는 네. 선거 자체를 짜기가 어려우실 거라고 봐요. 선거판 자체를 짜기가 어려운 거다. 이재명 대표가. 예. 왜냐? 네. 한 번 퇴행하라면 계속 퇴행하게 돼 있거든. 모든 거를 이제 특정 어떤 정파 위주로 다 짜게 돼 있어요. 이게 네. 단순한 어떤 그 병립형 회기가 아니라 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기득권에 있어서는 오히려 국민의힘하고 잘 공조가 되면서 네. 그러면서 대다수 그 시민사회라든가 제3의 어떤 정치를 지향하는 사람들한테 깊은 상실감을 줘요. 그러면은 여태 국민의힘하고 계속 모든 이슈에 대해서 다 싸우다가 결과적으로 양당이 딱 독점 구조가 될 수 있는 병립형을 받음으로써 양당이 협치하는 상황이 돼버린다. 그렇죠. 네? 요즘 영화관에 길 위에 김대중이라는 영화 있는데 공전의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그거 영화 보고 토크쇼를 했는데 그 영화 본 중장년들이 영화 끝나고 불 들어올 때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더라고. 다 울고 있어요. 다 울어 마지막 장면에서. 그 DJ가 네. 애시당초 정치개혁 얘기할 때부터 한 거는 뭐냐면 끊임없이 그때는 제야라 그랬어. 네, 제야 인사. 제야 인사들하고 소통하고 일정 정도 그분들한테 그 의석수 얼마 되지도 않는 걸 짜게서 항상 30% 이러면서 해주고 신진대사를 해주고 이랬지. 이러면서 그 DJP 연합도 하고
뭔가 연합을 하고 그럴 때 그때 신한국당은 분열하는 바람에 네. 그래서 마지막 인동초가 꽃을 피운 거고 그 정신 때문에 우리가 정치개혁이라는 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데 오늘날 민주당을 보면 김대중의 당도 아니고 노무현의 당도 아니고 김근태 당도 아니에요. 이 어떻게 이런 사고가 그리고 맨날 뭐 정의당 역할 때 노회찬 대표 살아계셨다면 어쩔 거라 그러는데 만약에 노회찬 대표가 살아계셨다면은 네. 평생을 정치개혁을 위해서 일해온 노회찬 대표가 이런 현실을 용납할 리가 없습니다. 노회찬 대표 살아계셨다면 뭐 했을까요? 이 상황에. 당연히 농성하시죠. 농성. 아. 아니, 단식 농성. 아니 제일 이걸 총대를 짊어지고 오신 분이 누굽니까? 네. 정치개혁하면 노회찬이에요. 자, 정청래 최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총선은 의석을 나눠주는 자선 사업이 아니다. 비례연합하면 지역구 1대1 구도가 된다는 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오히려 공격의 소재가 되고 혼란으로 지역구 선거에 지장을 초래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항상 의석을 자기들 걸 양보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왜 자기들 의석입니까? 오히려 맨날 보면 민주당 논법은 이거예요. 정의당이 표를 뺏어가는 바람에 졌다. 그런데 실상을 보면은 길거리에 가면 정의당 지지자들의 80~90%가 정의당을 지지하지만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의 표를 줄 수밖에 없다. 미안하다. 이런 사람들이 80~90%지. 선거판에 가서 그러면 나 원래 민주당 지지자인데 그 당엔 미안하지만 정의당 표 줬어. 이런 사람 본 적 있냐고.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선거는 민주당이 블랙홀처럼 남의 표를 뺏어간 선거지. 뭔 의석을 나눠줘 지들이. 이게 기득권 의석이지.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정청래 의원 지난 대선 패인의 원인을 제공한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전국에 사찰 가봐요. 그때 플랜카드 뭐 걸려 있었는가. 그러게. 그러니까 자기가 그 당에 누를 끼쳐놓고 뭘 나눠주긴 원래 지거래. 나는 이런 게 오늘날 민주당이 실패하는 정치에 이르게 되면 바로 이런 586들의 그 그릇된 기득권, 패권 의식이 작용했다는 데 대해서 나도 586이지만은 네. 진짜 국민들 앞에 이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반성 좀 해야 됩니다. 586 반성문 쓰기 운동 좀 해야 돼. 네. 아직도 저런 얘기를 하는 정치인이 있다는 걸 내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네. 이거지 그래. 뭔 의석을 나눠줘 지들이.